제가 19대부터 2012년부터 계속해서 이 가습기 사기죄 문제를 다뤄왔는데 이게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수사 문제로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좀 방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점점 더 확대되고 또 방치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이 살인 물질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생산되고 무방비로 생산되고 판매되고 이렇게 하기까지 그대로 방치된 상황,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정부, 또 그리고 그 이후에 피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다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수습하고 피해를 구제하지 않고 지금까지 또 방치한 책임,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어떤 정권의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고, 우리가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방치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빚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책임을 끝까지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활동을 해나갈 것이고요. 국회에 개원되는 대로 가습기 살균제 특위가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에 몇 분께서 오셔서 몇 가지 기자회견을 하실 것입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의 대표이신 강찬호 인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다른 분들도 같이 함께 오신 분들도 다 피해자와 가족 모임의 구성원들이십니다. 네. 그러면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분들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의 강찬호입니다. 19대 국회 때도 이제 국회에서 특별법과 일반법들이 이렇게 발의가 됐었는데요. 전반기 때 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계셨던 이현주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법안도 발의해 주시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더민주당 안에서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를 맡고 또 간사를 맡으셔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일전에 이제 저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또 이렇게 주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그 각 당의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하는 자리에 이제 또 이 공간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간사 의원님께 이제 이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된 거는 이제 실제로 이 문제가 지난 그 19대 때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을 저희가 봤거든요. 그리고 특별법과 일반법이 무산이 되니까 결국은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환경보건법의 시행령 줄 한 줄을 가지고 딱 그 일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도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일 한 줄 있는 그 시행령 조항에 대한 내용도 적극적이지 않고 최소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들이 등급을 나눠놓고 나서 그 등급을 보완하는 거나 이런 보완 작업을 하지 않아요. 피해자들 계속해서 접수를 받아줘야 되는데 지난해 말로 피해자 받는 거를 종결을 시켜요. 어떻게든 이 일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부는 정말 이 법 조항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곳이구나, 이런 거를 좀 다시 지켜봤고요. 그래서 반드시 20대 국회에서는 시작할 때 가습기 살균제 특별 법안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를 다시 확인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20대 국회 시작 전에 각 당의 그 원내대표께 저희들의 어떤 요구안을 전달을 하고 각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의 요구안에 대한 답변들을 해주실 것을 이렇게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문제가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고 사실은 이제 다 해결된 줄 알았던 문제가 이렇게 어처구니없게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80여 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옥시 앞에서 불매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 또 10시에는 민주노총과 관련 단체들 쪽에서 모든 전국 조직을 통해 가지고 각 사업장에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 또 11시에는 화학물질 관리하는 모든 단체들이 또 오셔가지고 또 불매 2차 또 선언을 해주셨고요. 또 12시에는 김앤장을 찾아가서 정말 이렇게 못된 짓 다 한 그 진상들이 다 드러났는데 그래서 함께 시민사회들과 함께 그런 규탄 대회를 지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결국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국회잖아요. 정부가 일을 하지 않으면 매를 주는 것도 국회이고 또 법을 만들어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들이 또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에 이 문제가 어떤 정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 또 가족을 다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쟁의 대상이 아닌 진심을 가지고 문제를 처리하고 촉구해 달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 이제 보도자료 형태로 이렇게 말씀드려 따로 보도자료 준비 못했고요. 그냥 각 당에 전달하는 공문을 그냥 이렇게 같이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들, 저희들이 촉구하는 주요 내용들은 그 첨부된 문서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각 당의 원내대표실을 찾아가서 이 공문을 전달을 하고 저희가 답변을 기다리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자분들께서는 좀 각 당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좀 상황들을 좀 이렇게 취재해 주셔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첫 번째, 이제 기존에는 주로 이제 그 구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물론 뭐 구제가 가장 이렇게 시급합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5년을 지켜보니까 너무나 어이없게 지금 은폐하고 조작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또한 이 사건들이 지금 10년이 넘게 오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는 일 또한 같이 함께 돼야 된다. 그래서 진상조사와 또 피해 대책을 담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1번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법에 근거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지금 모든 당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정을 밝혀달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모든 당이 함께 협력해가지고 특위를 가동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롯데마트든 아니면은 이제 혹시 레키 패키저든 사과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사과 코스프레라고 보고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사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아시다시피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 중에 검찰을 상대로 수사했던 거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어떤 사과를 지금 받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억울함들은 이 국회가 대변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가해 기업들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다우적격 그 레키 패키저 사장을 이 한국에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반드시 좀 사과를 받아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로 대책기구를 꾸리겠다고 했는데요. 2011년도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TF 꾸려졌었습니다. 근데 그 TF가 한 게 제품 수거하는 거하고 공산품을 의약 외품으로 뒤늦게 지정한 거 딱 두 가지 했거든요. 저희가 이미 지켜봐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또다시 지금 5년이 지나가지고 환경부 장관이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실에 뭐 TF를 꾸린다, 대책반 꾸린다, 이거는 5년 전에 비춰봤을 때 또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실 차원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을 국회에서 좀 요청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지금 환경부 장관이 오전에도 저희가 그 환경단체들과 같이 얘기하면서요, 이걸 자꾸 교통사고로 몰아갑니다. 근데 환경부처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주무부서 장관은 적어도 화학물질 사건과 사고와 교통사고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구분 자체를 못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장관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환경부 장관, 윤석열 장관 해임을 요청을 드리고 그 일을 국회에서 좀 촉구해달라 이렇게 요구안을 넣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근거한 피해 대책기금 조성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이거는 환경부 장관은 온정주의에 흘러서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사안은 이미 10년이 넘었고 길게는 17년이 다 된 사안입니다. 이미 재판을 하려고 해도 시효 때문에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달라고 하는 거고요. 국회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 문제의 어떤 해결을 도와달라 이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문제가 이제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교통사고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물질 또는 이런 완성 생활용품이 사람 죽이는 일이 더 이상 발생돼야 되지 않기 때문에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살인기업 및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처벌, 유해물질 규제 강화, 긴급 피해 구제 제도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제도 중에 하나라도 있었다라고 하면 과연 저희가 5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싸워왔겠습니까? 단 한 개도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민병과 함께 436명 원고가 빠르게 모집이 돼서 어제 집단소송해서 100억대의 규모를 저희가 이제 넣긴 했죠. 넣긴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신문 봐서 알아요. 미국은 징벌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사안에 대해서 600억을 보상을 하잖아요. 미국의 국민들은 그게 가능한데 대한민국은 불가능하잖아요. 원고가 400명이 모여도 청구 금액이 100억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런 현실의 차이, 이게 우리나라가 자꾸 기업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국민을 보호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질환 판정 확대, 피해 단계 세분화, 이거는 지난 5년 동안 계속 저희가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대책기구가 만들어지면 피해자 찾기와 질환 확대를 통한 어떤 피해자 전면 구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피해자 접수가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지금 산재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엊그저께 JTBC 보니까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대 참사라고 이거를 진단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상품백화점 수준이 아니고요. 잠재적 피해 규모를 따지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사이드 이런 살생물제가 사람을 죽이는 거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온 세계가 아마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10대 요구안을 담아가지고요.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답변을 주시는 쪽으로 저희가 먼저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말씀 마치고요. 우리 피해자분들도 한 말씀 하실 분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대 국회 때 해결을 드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국감 때 국회 정문에서 45일 동안 일일시위를 도맡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 여러 번 만났죠. 그때마다 전단지 뿌리면서 해결해달라고 간청했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무성 전 원내대표께서도 아직도 해결 안 됐느냐. 해결이 뭐가 됐습니까? 피해자는 산더미처럼 늘어나는데 피해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강 대표께 다 이름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위원장에 광화문부터 해가지고 시위원장에 찾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19대 때 특별법 통과되는가 했더니 주저앉혀갖고 제발 20대 국회 때는 피해자들, 아픈 피해자들 너무 많습니다. 많이 봤고요. 여기 이원주 간사님도 제가 19대 때 여러 번 뵀습니다. 제발 청문회든 특가법이든 통과시켜가지고 피해자들 아픔 만져주십시오. 우리 피해자들이 국민의 한 사람이지 우리가 돈 달라고 떼쓰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 자식들, 부모들 낚여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거가 죽고 피해보고 지금도 폐 시술은 분 있죠. 또 폐렴이 생기다 보니까
암까지 생기는 폐암까지 진이가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국가에서 찾아내가지고 치료 내지 보상하게 정부에서 가해객들한테 압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억울한 한 풀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난번에 저희 특위에서 피해자 면담할 때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마 이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유야무야 끝나지 않고 결론을 꼭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결론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무책임한 모습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습기 살균제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사스가 유행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균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과민한 때였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그래서 저도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 혹시 유해 바이러스가 떠다니면 안 되니까 가습기를 틀면서 가습기 살균제를 열심히 넣어서 사용했는데 다행히 저희는 그 가습기 살균제를 많이 넣지 않고 또 넣고 나서도 가습기를 게을러서 매일 틀지 않고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틀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그때 거기 이렇게 그 가습기 살균제 바깥에 병에 보면 99.9% 인체에 무해함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저는 항상 뭘 살 때마다 보거든요. 이게 어떤 나쁜 성분이 있나 없나 엄마기 때문에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건을 알게 되고 나서 찾아보니까 그 성분이 외국에서는 그 화장실 배수구를 소독하는 데 쓰는 살균제 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균제에 표기도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미국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살균제, 화장실 살균제 바깥에 이렇게 유의사항으로 해가지고 가까이서 뿌리지 말라. 얼굴 가까이에서 그렇게 분명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가습기 안에 넣어서 가습기 안에서 이렇게 물과 함께 희석돼가지고 우리 코로 계속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지금 와서 입증이 힘들어서 그렇지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그 폐나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의 많은 수가 어쩌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버젓이 유통되고 판매되면서 이런 게 버젓이 10년이 넘게 거의 10년간 판매가 되었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놔둔 게 누굽니까? 국가가 그냥 그대로 놔둔 겁니다. 국가는 사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해달라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한 정부 절대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방치한 정도가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감염병이 아니니까 바이러스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했던 많은 정부의 공무원들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에도 많이 주장해왔지만 저는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식약처, 환경부 누구 할 것 없이 그때 누가 어떤 내용을 알았었고 누가 어떤 내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는지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정보의 책임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 싸울 거고요. 우리 당은 계속 싸울 겁니다. 그 부분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번에는 꼭 해결이 되길 바라고 또 며칠 전에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부 장관께서 교통사고는 하신 모양인데 교통사고 나도 그 차가 만약에 하자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났으면 그 하자 제조물 책임 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차의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되는 아주 심각한 하자를 그대로 방치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 사람도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그 피해자 가족 모임의 오늘 기자회견은 또 마치기로 하고요. 또 저희 당에서도 이분들 목소리를 계속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수사하는 것만 관심 가지시지 마시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관련해서 이 문제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